안녕하십니까. 불순 정치 경제 유튜버 정치적 신념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드릴 영상은요. 현 정부는 정책으로 부동산 재테크하냐라는 영상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이 아파트 가격이 정말 미친 아파트 가격을 나타내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 인사들은 정말 이 부동산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률을 냈어요. 우리는 열받게 하는 이 인간들이 정말 이걸 모르고 했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요. 요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아파트 가격은 급상승합니다. 정말 이해를 못하겠죠? 그네들은 투기와의 전쟁을 한다면서 그네들이 아파트에 관한 정책을 내면 낼수록 아파트 값은 올라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약 4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냈죠. 2017년에 6.19 대책, 8.2 대책, 그리고 2018년에 9.13 대책, 그리고 얼마 전에 2019년 12월 16일에 12.16 대책을 냈습니다. 발표된 지 얼마 안 된 2019년에 12.16 대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책들을 평가하자고 한다면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보시면 정책이 발현이 되면 아주 잠깐 아파트 값이 주춤했다가 다시 쭉 올라버리죠. 이게 그러면은 이 아파트 가격이 정말 얼마나 미친 아파트 가격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일본의 서울시와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도쿄 23구와 서울특별시의 아파트 평균, 신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을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일본의 도쿄 23구인데요. 일본의 도쿄 23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평균 가격은요 6,272만 엔이고요. 평균 면적은 58.96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58.96제곱미터라는 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략 한 25평형 정도 되는 면적이에요. 그 아파트 가격이 대략 한 6,272만 엔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기본적으로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요.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서울시의 평균하고 비교를 했을 때 평당 평균 가격하고 비교를 했을 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평균 가격이 351만 7천만 엔입니다. 가장 비싼 지역만 놓고 따지면 미나토쿠가 제일 비쌉니다. 미나토쿠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서울 사람들도 가장 잘 아는 롯본기 힐즈라든지 그런 어떤 고급 아파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보면 평균 가격은 약 6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를 보게 되시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실거래가 가격이 평당 1억 원에 근접이라는 뉴스를 봤죠. 일본에서 가장 비싼 지역의 신축 아파트랑 비교를 했을 때도 약 한 3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평당 가격이. 와, 대단하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신규 아파트 가격이 자꾸 오르느냐, 신축 아파트 가격이 왜 자꾸 오르느냐? 그 원인은 간단해요. 서울시 신축 아파트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는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요. 예를 들면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옛날 아파트들은 일단 주차장이 1층에 있어요. 주차장이 1층에 있고 차를 한번 대려고 그러면 앞에 차 밀고 뒤에 차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층에 또 차가 다니니까 아이들이 쉽게 뛰어놀 수가 없죠. 근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1층에는 일단 주차장이 없어요. 1층엔 주차장이 없고 다 지하로 들어가 있고 시설들도 잘 돼 있고 택배 박스라든지 이런 시설들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살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옛날 아파트의 대표 주자인 압구정 현대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비싼 이유가 뭐예요?
거기 전세가는 그렇게 안 비싸요. 매매가만 그렇게 비싸지. 이유가 뭐예요? 그게 신축 아파트로 바뀌게 될 거고, 신축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그 아파트에 신축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그 아파트를 통해서 이 아파트를, 이 오래된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꿀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공급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공급이 부족한데,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이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대표적인 예를 하나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그 주택산업연구원에서 2012년 이후의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 전체 수요는 약 한 연간 4만 채 정도인데 공급량은 3만 1,000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집이 부족하죠. 새 아파트가 자꾸 부족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이건 뭐 경제학원로만 아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서울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상황 파악 능력이 너무 부족해요. 이게 서울시에 아파트가 부족하지가 않대요.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 전문 업체에서 비교를 해보면 서울시가 내는 통계하고 또 이 부동산 전문 업체들이 내는 통계가 또 달라요. 이번 좌파 정권들은 이상하게 통계청장도 막 갈아치우고 통계들도 지들 마음대로 막 쳐다보고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하는 정책이 이 부동산을 떡상시킬 거라는 걸 몰랐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면 전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의 이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도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은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고요. 이 사람이 정책만 하면 아파트값이 떡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나온 기스타를 보면은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이 김수현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요, 현 정부에 들어서 아파트 가격을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비롯한 부동산으로 인해서 10억 넘게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불린 사람은 주현 중소정책 비서관입니다. 13.8억 원을 불렸고요. 증가율은 46%. 김수현 정책실장은 증가율로 따지면 1등입니다. 116%. 와, 어마무시하죠. 이 김수현 정책실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정권에서 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떡값을 상승시키는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 정치가들의 이 이기적인 동기를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현 정부는 적폐하고 매도를 합니다만, 이명박 정부 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집값이 안정적이었죠. 그럼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벤치마킹 할 게 없는가라고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보면 그때 당시 정책에서 나온 거는 뭐냐면, 뉴타운 개발 등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들을 계속 공급을 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보금자리를 공급을 했죠. 근데 저는 이 보금자리 공급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약간 잘 됐다라고 평가하는 점도 있지만 못 됐다라고 평가하는 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를 로또 아파트를 양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양받기만 하면 재산이 빵하고 불려버려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임대 아파트는 정말 임대 아파트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양을 하고, 분양보다는 그냥 임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임대로 유지를 하고 정부가 주는 정말 저렴한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 영역에서의 재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뉴타운 개발은 그대로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생각하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방법은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선분양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선분양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건설사가 재건축 허가를 받았다. 아니면 그 아파트 신축 허가를 받았다. 라고 하면은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먼저 입주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럼 입주자들이 돈을 내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짓는 그런 형식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후분양제를 하자 이거예요. 그럼 후분양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잖아요. 그럼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느냐? 일본에서 배울 수 있잖아요. 리츠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계획을 금융회사라든지 리츠 회사라든지 이런 곳에 가갖고 설명을 하고, 그럼 이제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이 리츠의 가격과 정말 그 적정성을 평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리츠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선분양제하고 비교했을 때 전문가들의 모니터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실 시공이라든지 불량 시공의 문제를 확연하게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수익성이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정책을 통하게 된다면 저희는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은 잡힐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의 불순한 동기는 저희가 광고 수익이 나는 시점이 되면 그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불순한 동기 알고 싶으시면 꼭 좋아요, 구독, 신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